오셨네? 아, 오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문희 장례 지도사님 맞습니까? 네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로 오시죠.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로 오시죠, 일로 어서 오세요. 예, 살면서 안 만났으면 하는 분 특집으로 이게 좀 뭐 특집 이름이 좀 짓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만 네. 소개를 직접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20년째 장례 지도사로 일하고 있는 심은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례 지도사가 이제 예전에 이제 장의사다라고 네. 하는데 네. 장례가 치러지는 동안 장례 지도사가 이제 어떤 일을 하게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웨딩 플래너 네. 생각하시면 결혼할 때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떤 방법을 거쳐서 하는지 마무리까지 해주시잖아요. 이제 사람이 죽으면 가족들은 경황이 없어서 못 하셔요. 그래서 장례 지도사가 처음 운명하신 상황부터 발인하시는 아니면 화장장까지 매장지까지 이렇게 진행을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는 이게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웨딩 플래너 하니까 네, 정확하게 딱 딱 생각이 나시죠. 조금 네. 나네요. 그러니까 정확히 광고 문구랑 똑같은 거네요. 가시는 그 마지막 길까지 네, 다 네. 해주시는 맞아요. 게 네. 장례. 좀 PPL이에요. 이게 진짜. 요게 이제 20대 초반, 20년 정도 되셨으니까 20대 초반에 이 일을 하시게 됐는데 3살 아니 23살에 어떻게 이렇게 장례 지도사에 어떤 게 제가 이제 일을 20 하시게 된 건지.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처음에 제가 간호조무사로 네. 중환자실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거기 환자로 계신 할머니가 저랑 유독이 좀 대화를 많이 나누셨어요. 그리고 제가 워낙에 성격이 젊은 층보다는 이제 연세 좀 있으신 분들하고 말이 좀 많이 잘 통해요. 그래서 할머니도 저한테 이제 이런저런 대화를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영안실에서 하얀 가운 입은 아저씨 두 분이 카트를 이제 끌고 오셨는데 그 할머니를 모시는 과정에서 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요? 시트로 둘둘 말아서 그냥 제 눈에는 물건을 다루는 것처럼 보여졌었어요. 그래서 내 가족이어도 저렇게 할까? 이제 그런 생각이 항상 머릿속에 있었어요. 있었다가 어느 날 우연히 신문을 봤는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나라에 처음 장례지도 학과가 생긴다. 이런 문구를 보고 제가 그 할머니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엄마한테 엄마 이런 과가 있는데 나 이 학과 가도 될까요? 이제 물어봤더니 엄마가 뭐라 그러셨어요? 데려서 너는 너 성격에 잘할 수 있을 거야. 한번 해봐. 근데 오빠하고 아버지는 반대했었어요. 저를 많이 도와주신 분이 친정 엄마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던. 왜냐면 또 그 당시만 해도 사실 장례지도 장례지도 학과가 생소하니까 이게 뭐 더, 생소하기도 하고 이게 뭔가 뭔가 힘든 직업일 것 같은데. 뭐 그쪽 관련 일을 한다고 하면 그래도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럴 근데 법도 그러지 하시는데 않으셨어요. 네. 그러니까 아마 제가 칠남매 중에 넷째거든요. 너는 칠남매 중에 넷째세요? 네. 와. 다복한 가정에서 진짜 다복한 가정에서 아니 근데 어떻게 칠남매가 이렇게. 야 칠남매 칠남매예요. 그러니까 오빠 1명, 딸 6. 그래서 우애가 되게 좋아요. 와 아니, 원래 그럼 가족 계획이 어떻게 되신 거예요? 원래는? 시골에서 살았으니까 무계획이셨던 거죠. 무계획이시. 그럼 이제 종교가 지금 뭐 사위분들까지 다 모이면 몇 분 정도 돼요? 이제 그 손자들까지 다 하면 그 버스 한 대는 타야 돼요. 버스도 있어. 버스도 30명이 있어야죠. 넘어요. 예. 아니 원래 우리 지도사님의 꿈은 뭐였습니까? 저는 이제 원래 어릴 적부터 이제 20대 초반까지 꿈이 수녀님이 되는 거였어요. 그러세요. 왜 또 수녀님이 왜냐면 이제 되고 싶으셨는지?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는데 일단 성당을 나가려면 심리 정도를 걸어서 버스를 타고 가야 근데 성당이 나오거든요. 실례지만 그 지도사님이 저보다도 나이가 약간 어리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제 나이 때 이런 근데 얘기들을 심리 이런 표현을 하는 죄송해요. 4kg. 심리는 저희 네네네. 아니 그래서- 실례 어디 고향은 어디신데요? 덕유산 밑자락이에요. 덕유산. 덕유산 밑자락에. 전라북도 전북. 진안군이라는 곳인데 예. 진안. 이제 심리를 이제 걸어서 또 버스를 타고 가야 성당이 나오는데 이제 수녀님이 그 어린 아이들이 7살도 안 되는 아이들이 그렇게 걸어서 나오니까 항상 많이 챙겨주셨어요. 수녀님께서 자연스레 이제 수녀님이 돼야겠다라고 생각을 생각을 하셨군요. 했었죠. 아니 사실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돌아가신 분하고 늘상 이렇게 좀 자주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을 좀 뵙게 되잖아요. 예. 이게 뭐 지금은 뭐 이제 오랜 경력이어서 그렇지만 약간 처음에는 좀 뭔가 좀 망설여지거나 내지는 이렇게 좀 두렵거나 그러진 않으셨나요? 그러니까 제 천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죽은 사람을 처음 보면 이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럼요. 네. 네. 근데 이제 제가 한 사람의 마지막을 이렇게 배웅을 해드린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까지 저는 이 일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이거 좀 신기합니다. 1년에 몇 분 정도 이렇게 하세요? 숫자로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냐면 근데 완곡하게 아주 친절하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완곡하게 거절하셨어요. 네네네. 예. 아니 그 장례식장에서 보면 진짜 가끔 고인께 저희가 이제 이 예의를 인사를 좀 드리는데 그 향을 꽂아야 되는 향로에 꽃을 꽃을. 꽂는다든가, 예. 아. 꽃을 또 이제 거기다 돌린다든가, 이건 이제 향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예. 예전에 어떤 분은 동전을 가지고 있다가 예. 절하면서 동전이 다 떨어져가지고 우르르 아유 아니 진짜 네. 혹시 뭐 그런 일은 없으신가요? 우선 기억에 남는 게 이제 월드컵 경기가 네, 있을 때. 있었잖아요. 근데 월드컵 열기가 온 국민이 다 뜨거웠었잖아요. 2002년. 2002년도에. 진짜 다시 돌아가고 싶지만 돌아갈 수 없는 진짜 네네. 이런 축제가 있나 싶을 정도의 맞아요. 진짜. 장례식장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아, 그랬어요? 네. 부산에서 일을 할 텐데 그때만 해도 전통 상복을 다 갖춰 그 입으셨거든요. 당시에, 예. 천태라고 해서 모자 같은 거에 집으로 이렇게 새끼 하시죠. 걸 예. 하고 이제 밑에도 다 삼배로 된 옷을 입으시고 이제 그 상장이라고 있어요. 있죠. 지팡이 같은 거. 그게 상장이라고. 옛날 상복인데 그거까지 이제 가지고 제가 라운딩 돌다가 갑자기 환호성이 나길래 이제 봤어요. 봤는데 90% 이상이 빈소를 안 지키시고 다 그 로비로 나와서 응원을 하시는 축구 거예요. 응원을. 네. 골을 넣는데 가족들이 그 상장이 응원 도구예요. 대한민국 이러면서 막 그러더니 저랑 눈이 마주쳤는데 민망하셨나 봐요. 네. 저보고 와요. 지금 장래가 문제입니까? 어디서 지금 우리나라 골을 넣는데 이러면 하지만 후반 25분 볼레트가 출렁이는 순간 장례식장이 떠나갈 듯 함성이 울려 퍼집니다. 나중에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아마 호상이셔서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러셨겠죠. 예. 아니 사실 어느 죽음 하나 뭐 사연 없는 이 죽음이 없고 네. 마음 아프지 않은 그런 죽음이 없습니다. 이게 맞아요. 좀 가슴 아팠던 뭐 장례식이나 혹시 이런 거 기억나시는 게 좀 있으신가요? 우선 이제 그 외국인 근로자가 기억이 나는데 그분이 태국 분이셨었어요. 경제 활동하려고 오셨던 거죠. 오셨는데 이분이 공사 현장에서 사고로 운명을 하셨어요. 30대셨거든요. 근데 그분은 이제 장례식장으로 딱 오셨을 때 상황이 공사 현장에서 철근이 관통을 가슴을 관통을 하셔서 오셨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 저도 일단은 심장이 이렇게 온전하지는 않아요. 저분을 어떻게 하지 했는데 이분이 또 가족이 본국에 안 계신 거예요. 친구분들이 같이 이제 따라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는 가족이 없으면 저희 마음대로 또 장례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영사관이나 대사관이 개입이 돼서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거죠. 걸려서 그 기간 동안에는 이제 안치실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분은 가족들이 오셨어요. 다행히 오셔서 이제 장례 진행하시고 화장터로 이제 화장하셔서 유골을 본국으로 모시고 갔었던 기억이 일단은. 아니 그 입관 전에 뭐 이제 유족분들께서 뭐 여러 가지 또 마지막 인사도 또 많이 좀 하실 텐데 이게 좀 인상적이었던 마지막 인사가 좀 있을까요? 보통 노부부인 경우에 할머니가 먼저 돌아가시고 할아버지가 이제 남아 계실 때, 근데 이제 할머니가 누워 계시는데 할아버지가 먼저 가서 기다려, 내가 곧 따라갈게, 이 말을 하면 마치 이제 나도 얼마 안 남은 것 같은 그런 이제 말을 들으면 좀 뭉클해요. 가슴이 뭉클하고. 보통은 이제 마지막 고인분한테 고마웠어요. 그리고 이제 사랑했어요. 말 못해서 미안해. 그러니까 표현을 많이 못했던 것들을 많이 표현을 하시는데 그 고인분이 되게 편안한 어머니셨거든요. 근데 따님이 어머님한테 인사를 하는데 엄마 다음 생애에는 내 딸로 태어나 주세요. 아유. 그러면서 그 내 딸로 태어나면 내가 나보다 더 잘해줄게요. 이런 말씀하시는 거 보면 두 분이 참 애틋했구나 서로가,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그래서 이제 배우는 것들이 참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이 고인을 통해서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네. 하시면서 많은 모습, 가족분들의 모습, 예. 고인의 모습을 보시면서 또 느끼시는 게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